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섬유근육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진단명인데요. 섬유근육통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께서 우선 보내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약으로는 소염 진통제만을 드시고 계시고요. 2020년 9월, 한 1년 정도 전에 먼저 포도막염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막염도요, 자가면역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세균에 의한 포도막염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성적으로 자가면역으로 인해서 우리 눈을 공격하는 포도막염이라는 진단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가면역이 우선 일단 진단이 된 건데요. 루마티스 검사를, 관절염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무릎도 아프고 루마티스 관절염하고 아주 비슷한 통증의 양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진단명이 섬유근육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섬유근육통도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류마티즘이거든요. 그리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단을 하고요. 그런데 어떤 특정 항체라든가 RA 팩터가 있다거나 그게 발견되지가 않아서 진단하는 데 있어서 특정 검사를 해서 이거면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염증 수치라든가 발생되는 어떤 그런 양상들을 보고 진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유근육통은 참 진단 기준이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진단을 받아도 이게 내가 맞나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저는 류마티즘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류마티즘이 아니라 하더라도 포도막염을 이미 앓고 계셨기 때문에 포도막염은 자가면역 개념으로 영양소 관리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이래저래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심하진 않지만 천식까지는 아니지만 마른 기침을 계속 하고 계시는 기관지 상태도 안 좋은 상태, 그 상태는 어쨌든 면역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요, 기관지부터 되게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섬유근육통은 사실은 처음 진단받으신 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처음으로 접해보는 환자분이었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혹시 이게 원인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포도막염이나 다른 기관지 상태를 봤을 때 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처방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랬더니 네, 한번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양소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사실은요, 제 딸도 저랑 비슷한 증상이 있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관절이나 이런 근육통이 아프고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지장을 받을 정도로 통증을 얘기를 해서 같이 진통제를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같이 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지금 드리려고 하는 영양소들이 저도 먹는 거거든요. 저 섬유근육통 없어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면역에 좋은 유산균, 면역에 좋은 물질들 이런 거 먹어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올해 5월 달입니다. 오른쪽 무릎이 통증이 생기고 흔들거림으로 정형외과, 그러니까 무릎이 통증뿐만 아니라 무릎 균형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근육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염 진통제를 복용했으나 차도가 없어서 통증의학과에서 신경 차단 주사를 맞은 후 무릎 흔들림은 조금 덜하나 염증이나 물이 찬 거는 그대로고요. 무릎 외에 손목이나 어깨, 팔꿈치, 발톱 염증도 있어서 다시 정형외과 소염 진통제 복용 후 별 차도가 없어서 류마티스 내과 검사한 결과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았습니다. CRP는 0.22 정도 나왔고요. ESR이 18 정도가 나왔어요.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다소 높은 수치로 봐지고요. 하지만 RA 팩터는 이건 다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섬유근육통이라고 진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따님하고 같이 영양소를 같이 드시게 됐는데 한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메시지가 왔어요. 약사님 안녕하세요. 딸이랑 같이 2주 남짓 소염제 끊고 드셨던 소염제 끊고
약사님이 주신 영양소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아지는 게 맞나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딸도 저도 관절에서 소리도 덜 나고 염증으로 인한 뻐근함이나 저린 느낌이 덜합니다. 그래서 좀 더 치료를 한번 더 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검사가 조금 뒤에 있어서 아직 검사 결과를 그 후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때 약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보다 크게 나아지진 않지만 유지되는 정도입니다. 꾸준히 좀 더 먹으면서 서서히 나아지겠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무릎이 뻣뻣하거나 통증은 다소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몸이 저린 증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루마티스 관절염은 약간 찌릿찌릿한 그 극소 부위가 아주 정확하게 통증을 유발한다면 섬유근육통은 말 그대로 근육통이다 보니까 몸에 저림 증상을 호소를 하셨는데 그 저림 증상이 좋아지셨고 똑똑 소리 나는 거 관절에서 뚝딱뚝딱 하는 소리들이 덜해졌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가 더 지났을 거예요. 약사님 안녕하세요. 유산균을 3번 먹으면 효과가 좀 더 빨리 나타나는 말씀에 3번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 번씩 잊어버리게 되네요. 관절의 뻣뻣함이나 저림이 미세하게 나아지는 것 같아 이번에는 양을 좀 늘려서 먹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용량이라는 게 영양소 용량이 조금 더 용량을 높일수록 사실은 치료 성과가 훨씬 더 좋은 거는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경제적인 여건도 있어서 제가 적당량을 이렇게 처방을 드리지만 드시다 보면은 조금 더 먹었더니 조금 더 빨리 나아지고 개선되는 효과가 더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스스로도 그냥 더 용량을 더 늘려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제가 이분께 미네랄이나 콜라겐 이런 거는 드리진 않았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어서 그리고 오히려 그 제재를 좀 빼고 면역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왜냐면 포도막염 이런 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 제재에 대한 비용을 좀 절감을 하고 면역 치료에 더 집중을 했는데 이분께서 이 섬유근육통하고 예를 들면 포도막염하고 같이 왔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과 포도막염과 같이 갔을 때 어떤 시너지가 생기냐면요. 눈에 염증이 생겼을 때 눈이 굉장히 건조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섬유근육통 환자분께 제가 드릴 콜라겐이나 이런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이런 복합 제제들이요. 눈에 있어서 눈의 보습 역할을 하는데 정말 역량을 많이 끼친다는 거죠. 좋은 영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절도 연골이 있으면 연골 사이에 물이 차 있잖아요. 이런 활액이라고 하는 이 물 성분하고 이 눈물 성분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비슷한 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주는 영양소가 포도막염에도 당연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치료를 했을 때 정말 시너지 효과가 상승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눈이 조금 뻣뻣한 것 같아요. 인공 눈물을 넣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뻣뻣해지는 건 그냥 단순 건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포도막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눈이 뻣뻣하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병원에 가시면 뭐를 주냐면 스테로이드 안약을 주세요. 그럼 그걸 넣으면 눈이 건조증이 없어져요. 그거는 눈물을 줘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을 억제시킴으로써 그 건조증이 없어지는 것처럼 포도막염이나 이런 또 결막염하고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런 균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면역을 정상화시켜주면 눈 건조증이 같이 좋아지는데 지금 현재는 우선은 또 따님하고 두 분이서 같이 치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비용도 많이 들고 이래서 아직은 제가 이런 콜라겐 제제를 드리지는 못했는데 조금 안정이 되면 그게 함께 들어갔을 때 관절의 입장에서도 눈의 입장에서도 동시 치료가 같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분께서 제가 여쭤봤어요. 기침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까 마른 기침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내가 섬유근육통이니까 섬유근육통만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동시에 이걸 같이 보잖아요. 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결과들은 그 원인만 해결되면 다 같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침 좋아지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까 기침이 너무 좋아졌어요. 마른 기침 이제는 안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 루마티즘에 관한 것들은 병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 질병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두 개, 세 개를 다니잖아요.
근데 각각 치료를 한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를 영양소 몇 가지로 이 동시에 모든 걸 함께 다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좀 삶의 그 개선, 질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